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앙일보 포린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도원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 저는 오늘 날씨도 좀 굽고 무료 행사여서 그래도 노쇼가 좀 있지 않으실까 했는데, 네, 역시 토스는 오시는 분들도 열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포린이라는 커리어 콘텐츠 서비스 아시나요?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포린에 나온 토스 인터뷰도 혹시 보셨을까요? 네, 프리네 토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요. 저희는 일에 진심인 분들을 위한 컨텐츠 유료 구독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업계에서 트렌드를 만들고 변화를 이끄는 일잘러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포린이 유독 여러 번 인터뷰를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토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진행을 맡게 된 것도 정경환님께서 유난한 도전을 출간하셨을 때 인터뷰를 했던 계기로 오늘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포린에서 저희가 토스 분들을 연사로 모시다가 제가 오늘 토스 행사에 와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1시간 동안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린과 토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의 진심이라는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주제인 일을 사랑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환님, 오늘 게스트인 경환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은 육아휴직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밖에 나온 거예요. 원피스도 거의 1년 만에 입는 것 같고요. 네,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한 게 한 22년 11월? 네, 쯤이니까 2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경환님을 처음 인지한 거는 토스피드를 보다가 글을 너무 잘 쓰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스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분 누구야?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셔? 했는데 그게 경환님이셨어요. 그래서 경환님이 토스에 언제 합류하셨고 토스에서 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는 일간지에서 기자로 일을 하다가 토스팀에 합류한 것은 이제 만 5년이 되었더라고요. 2020년 2월에 입사를 했고 그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 팀, 홍보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직접 글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토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콘텐츠 팀으로 옮기고 나서 저희 출간한 것이 지금 헌정님이 말씀해주신 유난한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이제 토스의 전 현직 팀원 37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토스 팀이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을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참 토스에서 보낸 치열한 시간들을 제가 이제 어깨 너머로 보면서 이렇게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네.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네. 나와서 네. 목소리를 보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끼리 대기할 때 오늘이 이제 유난한 도전의 마지막 행사인 것 같다고. 네. 이제 그만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요즘 근데 포린도 그렇고 뭐 토스도 일 관련된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신데요. 조금 이런 커리어나 일 관련된 컨텐츠들이 유독 많이 늘어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난한 도전을 쓰시면서 이제 토스의 일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접하셨을 텐데 조금 일과 관련된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일에 대한 인식 변화, 일 콘텐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욜로라든지 아니면 뭐 조용한 퇴사, 월급 루팡 이런 트렌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반대급부, 반작용으로 좀 나타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월급 루팡이라는 거는 나 주어진 시간 딱 8시간만 회사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난 좀 더 즐기고 싶어. 내 취미 생활, 뭐 내 일 바깥의 다른 삶에 더 집중할 거야. 이건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참 어려워요. 왜냐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뭐 7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8시간 빼면 몇 시간 남지도 않는데 그 시간만 즐기려고 하다 보면 내가 회사에서 보내는 8시간이 너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좀 온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내가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좀 더 잘 해보자. 여기서 더 의미를 찾아보자.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반대로 갓생이라든지 뭐 엔잡러 뭐 네. 이런 키워드들이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일에 관한 콘텐츠가 늘어나는 네, 네, 네. 것도 내가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사실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를 재교육하고 싶은 니즈가 좀 생겨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반대 이제 또 동시에 내가 일에서 이룬 성취나 성과를 SNS를 통해서 나 공유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스 팀은 왜 이렇게 계속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그 토스 팀의 참 일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사실 되게 저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네. 제가 이 세션 초대 받으면서도 내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을 사랑한다는 것이 막 나 일하는 시간이 막 내내 너무 행복해 죽겠어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 나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사랑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토스 팀에는 그런 분들이 좀 모여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게 이 일을 해내면 이 일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을 알지만 그 성공을 해내는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할 것이 분명하고, 성공을 하면 이게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과 나 스스로에게 분명히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보탬이 될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있으면 그때 좀 용기를 내서 주저하지 않고 그 도전하기를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용기를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유난한 도전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유난 도전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이어가자면,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놀랐던 게 이 큰 프로젝트를 경환님이 그냥 손을 들고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회사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겠다고 손을 든 사람도 대단하고, 회사에서 그럼 해보세요라고 한 것도 대단한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왜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굳이 시키지 않는데 손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까 좀 전에 셀프 모티베이션이란 단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토스의 조직 문화는 어떤지 조금 궁금했어요. 유난한 도전 처음에 쓰겠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토스가 토스뱅크를 처음 출시해서 이제 굉장히 일반 대중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던 시기였는데, 토스가 언제 은행 인가까지 받아서 은행이 됐지? 뭐 어디까지 하려는 거야? 이런 궁금증도 되게 많았고, 토스에 대한 뭐 세간의 관심, 오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사로도 굉장히 토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기사는 짧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단편적일 때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내부의 시각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여서 그걸 시도한다고 했을 때 좀 분명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막 그게 뭐 재밌겠어?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내는 사사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재미없는 책 이런 근데 굉장히 이야기도. 재밌는 책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게 어떤 네. 꼴로 나오게 될 건지를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좀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이야기 바깥에 알리면 너무 좋겠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랬기 때문에 많이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고, 저도 그냥 거기에 힘을 받아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후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토스에서는 이거 내가 해보고 싶어요. 조직을 설득하고 뭐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이제 제가 가까운 팀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트라이브의 콘텐츠 팀이고, 저희 지금 앱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사일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그 콘텐츠 사일로가 만들어지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토스에서 콘텐츠라는 거는 토스피드라는 웹 제품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그것의 시작은 사실 토스가 지금 장표 보시는 것처럼 토스가 초창기에 언론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작은 회사였을 때 시작했던 페이지예요. 이거는 토스의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토스의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다 미디어에서 다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좀 알려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점차 발전을 해가면서 금융이나 경제 이야기를 같이 내보내는 그런 콘텐츠 플랫폼이 됐는데, 웹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오히려 앱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앱에 넣어야 돼? 이거는 바깥에서 보여지는 브랜딩 제품인데 꼭 앱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 앱에서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챌린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해봤던 오늘의 머니팁이라는 것이 앱에서 좀 성장하고 콘텐츠 사일로가 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거의 처음 시도했을 때부터 그 정식의 조직이 되기까지 2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담당하셨던 콘텐츠 사일로 팀원 분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콘텐츠라는 것이 앱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토스가 만들고 있는 수많은 금융 제품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콘텐츠라는 게 그 사이사이에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매개체가 될 거야라는 거를 끊임없이 설득했던 것 같고, 그때도 계속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앱 제품을, 금융 서비스를 쉽게 만들면 되지 꼭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닐걸? 콘텐츠가 뭐 그렇게 사용자를 많이 모으겠어? 이런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의외인 게, 사실 토스는 지금 컨텐츠를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조직 안에서 컨텐츠가 필요해 계속 설득 작업을 하셨어야 됐다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팀원분들은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데 제일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콘텐츠를 담당하는 저희가 계속 이제 증명해내야 돼요. 의견을 드리고 증명해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증명이 많이 된 거고요. 머니라운지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여쭤보니까 그 3개월 만에 MAU 200만을 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스 앱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해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았고 다른 사람들은 내 금융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즐긴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정적인 그런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서 살짝 힌트 얻었어요. 포린도 약간 워크 라운지 이런 거 만들어야 되나 이러고.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손들고 일을 하는 분위기의 조직에서 그러면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리더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적고, 그리고 요즘 리더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역할이었다면 지금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토스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어떤지, 또 좋은 리더십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스에서는 그 개개인 팀원들이 자신의 DRI, 그러니까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리더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팀원분들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라고 발제를 스스로 했을 때 그거의 경중을 좀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을 그 프로젝트에 넣어줄 수 있을지 그 자원을 배분하는 그 역할을 좀 리더가 판단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유난한 도전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저한테 1년 동안은 너 다른 일은 안 해도 돼. 이거
집중해서 해보세요라는 그런 서포트를 저는 해주셨고 그 부분이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다른 일 안 해도 돼. 이걸 네. 집중해서 하고 결과를 내라고 네. 네. 지지해 주신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좀 리더가 되고 나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토스에서의 혜택이라는 것은 좀 더 정보 접근의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일들을 좀 더 넓은 뷰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이 사람이 낸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지 혹은 이건 좀 지금은 아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팀원한테 더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도록 챌린지하고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좋은 리더십 사실 저희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는 것이 좋은가 또 리더라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좀 연구라기보다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A라는 사람은 이게 좋다고 생각할 텐데 B라는 사람은 다른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좋은 리더십이란 뭔가 하고 리더십 프린시플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뭐 확정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Build for the decade, 10년을 내다보며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언제 작동을 했는가 하면 저희 토스뱅크에 진출하기로 했을 때 사실 토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그러니까 시간과 돈, 인력 이것들을 대거 투입해야만 하는 프로젝트였잖아요. 은행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개개인 팀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승건님이 굉장히 밀어붙여서 이거 우리 해야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다른 금융 서비스들과 견주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했던 기억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개인의 팀원들이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리더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포린에서 굉장히 일에 진심인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회사에 지분이 있으신가? 이렇게 숨겨진 친척인가? 이런 생각을 저희끼리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일에 너무 열심히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저는 유난한 도전을 이번에 이제 토크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들어왔던 문장이 조직에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원은 비용도 근태도 아닌 열정이다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에 대한 마인드도 조금 양극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받는 만큼만 일한다, 혹은 일에서 나의 성장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양극화돼서 가고 있는데. 토스에는 경아님을 포함해서 후자인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여러 번 뵀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수십 년 일하면서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다니는 기간이 뭐 10년이라고 치면 그 중에 그러니까 10년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70% 정도는 일에서 굉장히 모티베이션을 얻고 일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좀 성취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낸다면 그 한 텀이 좀 돌았을 때는 좀 쉬어가는 시간 나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사실 토스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기도 한 것 같아요. 나의 커리어에서 지금 내가 굉장히 성취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인재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내내 100 내내 몰입해라, 헌신해라 이런 요구를 받으면 사실 저는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전 제도적으로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토스에서는 뭐 리프레시 휴가 같은 것들 많이 다른 회사에도 사실 많이 있는데 3년 근속하고 나면 한 달을 좀 쉬고 온다거나 그리고 또 겨울 방학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네. 했었는데 연말에는 한 열흘 정도 다 같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서 팀원분들이 내가 열심히 이번 한 해를 달렸다, 이번 6개월을 달렸다고 하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저는 좀 필요하다는, 아니,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동기를 좀 찾고 새로운 네. 에너지를 얻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물리적으로는 회사에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네. 그 무대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는 네. 마음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내가 방금 직전에 했던 경험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고 이런 결과를 냈는데 그때 얻은 피드백, 그때 얻은 성취, 그때 동료들로부터 얻었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좋았으면 나 이거 한 번 더 얻고 싶다. 나 한 번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난한 도전에도 소개했던 분이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토스에 마케터로 입사했던 팀원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번에는 마케터로 계속 마케터로서도 굉장한 성취를 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PO로 이제 전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토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자산운용사 상품을 토스에 가져와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던 네. 분이세요. 그것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분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다 보면 이분은 끊임없이 좀 새로운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A라는 일을 잘 했으면 계속 A를 하도록 네네. 더 잘하라고 여기서 더 많은 성과를 네.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처음에는 투자라는 도메인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B2B 도메인을 좀 했다가 또 그 다음번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다음에는 다시 이번에는 지금은 아마 토스 증권으로 네. 옮기셔가지고 PO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옮기시고 그리고 한 번 도메인을 옮기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몰입해서 연구하고 네네. 다른 어떤 전문가 이미 그쪽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네.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옆에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네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네. 앞선 경험에서 너무 그 성취가 짜릿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맛보고 싶어 이런 네. 도파민인가요? 네. 도파민 그런 중독. 네.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약간 유난스러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유난 도전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전 책을 읽다가 조금 놀랐던 부분이 피드백을 주고 받으시는데 정말 날선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나? 과연?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라는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내부인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까지 네. 말한다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오가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팀이나 우리 같은 팀에서도 옆자리 팀원한테 피드백을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상대방의 더 나은 퍼포먼스를 바라는 진심이 있는가인 네.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내가 10년지기 친구라면 이 친구한테 어떻게 조언을 할 건가 그냥 두루뭉술할 건가 아니면 날카롭게 얘기해서 이 네. 친구가 정말 변화하기를 바랄 건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더 나아진 모습을 진심으로 바라는 10년지기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이다 이런 표현을 회사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런 피드백도 저 팀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든 말든 내가 알게 뭐라 난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었다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불편해지고 다음날 회사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네. 사실 막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이걸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진척시켜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토스라는 앱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당신도 이런 측면까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리님이 했던 인터뷰 중에 했던 말 중에 저는 적이 없는 나이스 가이는 무능한 사람인 경우가 10중 8구였다라는 저 그 문장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아하는 표현인데 네, 그렇게 좀 날카롭게 표현하더라도 정말 일이 잘 됐으면 하는 진심이 서로 느껴진다면 네. 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책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 11월에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또 토스가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네,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가고 있는데 조직 규모도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커졌을 거고요. 그러면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변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변화가 좀 느껴지실까요? 분명히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 5년 전에는 300명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유난한 도전이 나왔을 때는 아마 1000명, 1200명 뭐 요 정도 됐던 것 같고 지금 2000명 이상이라고 제가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스라는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스 증권, 토스 뱅크, 토스 플레이스, 토스 페이먼츠 이게 계열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모두 2,000명이 모두 다른 사람 2,000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다 보면서 피드백을 할 수는 당연히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결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좀 더 세밀하게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조직이 조금 커지다 보면 토스 같은 경우 그 초기에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네. 굉장히 강한 조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게 조금 흐려지는 느낌은 안 받으시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대기업 분들이랑 네. 스타트업 분들이랑 확실히 이 태도라고 하긴 그렇고 마인드가 조금 다르긴 네. 하거든요. 절박함에 있어서. 아. 네.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얼라인먼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또 괜찮은 속도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스 얼라인먼트 위크인데 제가 UQ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했던 얼라인먼트의 주제는 점핑 오버 더 캐즘이라고 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간에 잠깐 어려운 순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각 조직별로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제 토스에서만 일하다 보면 토스 뱅크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증권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목표를 향해 가는데 우리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좀 일치시키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얼라인먼트 위크를 가져서 정말 이때는 전사 2,000명이 다 모여서 발표를 듣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좀 굉장히 쏙쏙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들을 잘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뭐 일이 많아서 못 듣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들을 정도로 이렇게 좀 서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얼라이먼트 위크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 부분만은 꼭 유지하고 싶어. 약간 네. 토스만의 조직 성장 네. 가이드 같은 네, 게 네.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일 것 네. 같은데 공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더 공유하자.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공유하면 안 되는 것까지 공유하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전에는 토스라는 조직이 작았으니까 거기 조금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안 찾아보는 사람이 문제지라고 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은 너무 수없이 많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저희도 사실 이런 문제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가끔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얼라이먼트 위크나 위클리 그 타운홀 미팅을 할 때 그런 주제가 나오면 분위기가 싹 얼어붙는 게 느껴져요. 뭐라는 거야? 저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전 처음 들어보는데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분기별 목표가 뭐고 이번 달의 목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됐다면 그것을 다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위클리 타운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좀 산발적으로 이번 주에 나눌 대화 주제를 토픽을 정했다고 하면 이제는 월별 우리의 목표 달성 정도가 이거입니다. 왜 그랬고요? 이게 예상보다 잘 됐고 이거는 예상보다 좀 안 됐어요. 이런 갈래를 먼저 잡고 그러면 예상보다 잘 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예상보다 실패한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유를 해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원팀 정신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스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네. 지금 약간 힘들었네요. 숨가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경화님의 개인적인 커리어나 경화님이 토스에서 어떤 걸 배우셨고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토스에서 6년 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난한 도전 외에도 조금 생각나는 프로젝트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6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조금 토스에 나는 정말 토스에 있어서 토스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배운 것들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좀 새롭게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긴 텍스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들에 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토스에서요? 그래서, 네. 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을 보면 사실 지금 이 행사도 그런데 네. 저희가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실은 그냥 온라인에서 콘텐츠 몇 개 만들어보자 10주년이니까 네.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점 많은 팀원들이 붙어서 막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제까지는 몰랐던 스킬을 얻게 되고 좀 더 나랑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 토스에서 얻은 점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좀 익숙한 일만 했다고 하면 조금 새롭게 일을 벌리고 네. 협업해서 좀 더 키워가는 과정을 느껴보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 행사도 저도 안 그래도 여쭤봤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큰 행사를 또 기획을 하시게 됐어요. 작년에 도서전도 되게 크게 하셨었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세션 2-3개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고 해서 커졌구나 라고 저도 느꼈는데 저희 팀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해서 그 과정이 듣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익숙하시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6년이란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네, 특히 토스처럼 급성장하는 조직에서 6년은 저는 지금 포린에서 5년 있었는데 한 10년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내가 회사에 회사를 좋아하는 마음이든 일을 좋아하는 마음이든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경화님은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난한 도전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근데 그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재미있었고 에너지 가득한 1년을 보냈지만 책이 나오고 홍보하겠다고 막 인터뷰도 다니고 막 여기저기 하시고, 토크쇼 같은 것도 북토크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정말 진이 쏙 빠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리프레시 휴가를 한 달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는 저 완전히 제가 하던 일과는 다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토스 앱에서 나가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때는 아직 사일로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서 저희 팀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앱에서 나가는 콘텐츠는 굉장히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 짧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을 사로잡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퀴즈 만들기 뭐 이런 거 한글날 퀴즈 이렇게 해서 한글날과 경제를 엮어서 네. 어떤 퀴즈를 만들면 좋을까 막 이런 네. 것들을 조금 고민해서 라이트한 내보내고 컨텐츠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다시 에너지가 차오르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동료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재미가 있구나. 내가 토스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 말고 또 새로운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걸 느끼면서 좀 네. 기분이 좋았던 좀 에너지를 다시 얻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저 그리고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은데 토스는 어떻게 이렇게 컨텐츠를 잘 하시는 거예요? 컨텐츠 파트 리더시니까. 네. 뭔가 다사다난한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네. 다사다난한 네. 히스토리가 많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토스는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기업이 떠드는 우리 자화자찬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콘텐츠 매니저분들이 계셔서 그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네. 다 됐다고 하셔서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그맨 이경규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터뷰 중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시냐라고 했는데 답변이 일을 안 하면 뭐해요? 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전 70대까지 일하고 싶다. 근데 전 그래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제가 프린을 그만두면 어떤 일을 해야 70대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리더님은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 저랑 했던 인터뷰에서 유난한 도전을 IP를 판매해서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꿈이 큰 분이구나 이분은. 그때 약간 기세가 느껴졌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를 마지막으로 여쭙고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이 자리에서 크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싶냐? 저도 되게 오래도록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나 토스 일이라는 법은 없겠지만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 사람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지금은 제가 사람들 이야기를 금융, 돈, 경제 이런 거랑 엮어서 이제 글을 만드는 역할을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든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일은 사실 나이가 아주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키보드 네, 두드릴 네, 네. 힘만 있으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을 에너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일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좀 못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만 생각해 놓은 게 데스노트인가요?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은 일하기 별로고 이런 사람들이랑은 친구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특징들을 막 네. 모아서 재밌는 책을 하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뀐 게 좀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기를 낳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좋은 거 보여주고 싶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내시면 훨씬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알겠습니다. 워낙 유난한 도전 읽어보신 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워낙 스토리텔링을 잘하셔서 어떤 분야에서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는 계속 재밌게 팔로잉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정경환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저는 일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토스란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궁금증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난한 도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토스 앱은 망할지 몰라도 토스 팀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공감 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오늘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 꽉 채워주신 정경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말씀하시고 저희는 소감. 내려가도록 하죠. 네. 네. 제가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뭔가 뭐 워밍업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좋은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